역시 하락장은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12만 5,400달러가량을 찍은 후 내리 하락하더니 한때는 9만 달러 밑을 깼다가 현재는 9만 2천 달러 부근으로 살짝 반등해줬는데요. 무려 30%나 하락한 상태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제 포트폴리오상 주력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만큼 이번 하락에 누구보다 마음이 아픈데요. 이러다 다시 3억 파이어족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2017년 6월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해왔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 꽤 많은 분석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 대해 나름의 제 관점과 시나리오별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님들, MG 파이어족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엔 파이어족의 주거비 절약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변화무쌍한 변곡점에 있다 보니 자꾸 매주 이슈가 터지네요. 결국 오늘도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파이어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기억해놨다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비트코인입니다. 최근 튼튼한 방어력을 보여주던 비트코인이 무려 고점 대비 30%나 폭락하며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21년 사이클이 종료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었죠. 22년 말에 최저점을 찍은 후 25년까지 상승장이 쭉 이어졌고요. 하루에도 몇십 %씩 왔다 갔다 하는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던 이전 모습 대비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주었기에 이번 폭락은 투자자들에게 가히 시즌 종료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정말 시즌 종료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는 세 가지 시나리오 변곡점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럼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첫째, 이대로 시즌 종료되어 하락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기존 패턴이 깨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하락은 페이크고 기존 사이클대로 최종 랠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근거와 의문점들, 그리고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차트 분석상으로도 시즌 처음으로 60주 이동평균선을 명확하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60주 이평선은 사이클 최저점 부근에서 상승을 시작한 이후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죠. 둘째로 이전 두 번의 사이클에서 반감기 후 최고점은 520일에서 550일 정도에 나왔었는데요. 이번 최고점인 10월 5일에서 6일은 24년 4월 20일 반감기 후 534일째입니다. 반면 현재 기준에선 반감기 이후 578일이나 경과하였죠. 이 정도로 길게 사이클이 이어진 적이 아직 없었으니 10월 초가 최고점이라고 한다면 딱 맞습니다. 셋째로 비트코인 이전 사이클 최고점 대비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의 최고점은 약 31달러, 두 번째 사이클의 최고점은 약 1135달러로 약 37배 상승, 세 번째 사이클의 최고점은 약 19,640달러로 약 17배 상승, 네 번째 사이클의 최고점은 67,542달러로 약 3.5배 상승, 다섯 번째 사이클의 최고점일 수도 있는 12만 6천 달러까지는 약 2배 상승, 갈수록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선 이전 최고점 대비 2배 상승했다? 아주 딱 적당해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시기상으로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은 정말 많은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면서 계속 4년 주기로 대폭락을 겪었죠. 마치 골키퍼가 페널티킥 막는데 앞서 계속 오른쪽으로 슛을 차서 먹혔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차겠어? 하고 왼쪽에 걸어보는데 어김없이 오른쪽으로 찹니다. 마지막 한 번은 왼쪽으로 페이크를 주겠지 하고 왼쪽으로 뛰는데 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대충 이럴 때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고래를 비롯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은 시즌 종료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산이 막 마이너스 70-80%는 하락해버리니까요. 결국 차트와 시기상으로 딱 들어맞는 이 시기에 털어낼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즌 종료라고 하기엔 좀 이상합니다. 비트코인의 피날레는 항상 모든 종목들이 치솟아 오르는 과열 증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것은 맞고
조정장이 와도 충분히 납득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이클 내에 수없이 존재하는 단기적 조정이 아닌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폭락장인 시즌 종료다 라고 하기엔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첫째로 시즌 종료를 야기하는 강력한 트리거적인 사건이 아직 없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중국이 금융기관, 결제기관의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그 유명한 박상기엔안이 있었죠.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SEC에서 ICO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왔고 중국의 비트코인 전면 금지 및 거래소 폐쇄가 때려졌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양적 긴축,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지금은 금리 인하하려다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AI 투자가 좀 과한 것 같아. 미국 정부 셧다운이 좀 길어진 것 같아. 뭔가 이런 시원찮은 이유들만 있습니다. 물론 저것들로도 충분히 하락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단기적 하락장, 조정장이면 납득할 수 있지만 긴 사이클을 끝내는 시즌 종료의 트리거다 라고 보기에는 다소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 분위기가 따라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래프인데요. 2017년 연말, 21년 연말 모두 도미넌스가 40% 내외로 기존보다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코인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도미넌스가 낮아졌다는 것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물론 알트코인의 종류가 많아져서 갈수록 개별 알트코인의 상승률은 줄어들 수는 있어도 알트코인 전체의 시장 파이는 커졌어야 했고 그에 따라 도미넌스도 줄었어야 했습니다. 2018년, 21년 모두 도미넌스가 40은 찍어주었었는데 25년은 도미넌스가 60%에 육박하며 급격하게 빠지기는커녕 우상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포 탐욕 지수가 사이클 후반기에 80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기간이 오래돼서 전전 사이클 최고점의 공포 탐욕 지수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에도 사이클 피크 때 공탐 지수가 80은 넘겼습니다. 최고점인 10월 5일 당시 공탐 지수는 고작 74였고 이건 극단적인 탐욕도 아닌 그냥 탐욕 정도의 수치입니다. 물론 높은 수치는 맞지만 장기 사이클 상에서 최고점의 공탐 수치다? 살짝 애매하죠. 공탐 수치가 낮다는 건 버블이 제대로 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넷째로 사이클 패턴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1차에는 367일, 2차에는 526일, 3차에는 548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10월이 진짜 최고점이었다면 533일로 3차보다 오히려 짧아진 것이죠. 사이클이 계속 길어지다 갑자기 짧아진다? 트리거도 없었고 도미넌스도 안 빠졌고 공탐지수도 안 올라온 상황에서 늘어나던 사이클 패턴마저 짧아졌다? 뭔가 이상하긴 하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사이클이 종료됐다기보단 사이클 종료를 두려워한 장기 보유 호래들이 한 박자 빠르게 물량을 던져내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4년 주기 사이클이 유명해지기 전 17년 12월 당시에 저는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하다가 과거 차트와 현재 차트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는 비트코인 투자가 처음이었으니까 어차피 독립 변수인데 설마 똑같이 가겠어? 라고 생각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말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비트코인 사이클을 믿고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큰 패턴대로는 움직이되 작은 부분들은 계속 다르게 움직여서 혼동을 준다 였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비트코인이 계속 저 패턴대로 움직이면서 무한 상승할까? 당연 그렇지 않겠죠. 분명 언젠가 비트코인 사이클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제도권에 편입이 돼서 비트코인이 아예 안정화가 됐을 때 대략 그 시기의 가격을 1억에서 3억 정도쯤이지 않을까 했었죠. 결국 비트코인은 1억을 넘었고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제도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래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젠 미국과 월가 중심으로 돌아가 나스닥과도 어느 정도 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변동폭은 훨씬 크지만요. 현재 상황에서 시즌 종료됐다고 하기에도 뭔가 이상하고 시즌이 안 끝났다고 하기에도 뭔가 좀 쎄하고 결국 사이클 끝나고 새로운 영역으로 간다! 라는 말이 훨씬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 한낱 비전문가 개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히 시장을 예측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관점과 대응만 공유해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이고 지금 하락에 매우 마음이 아프고 치명적이지만 사실 언제 팔아도 수익권이라는 포지션임은 상기시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평단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전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라는 부분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라고 할 거면 사이클대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번엔 사이클 후반의 피날레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말 시즌 종료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다 던지고 빤스런 치는 게 맞겠죠. 시즌 종료임을 배제하고 일단 버틴다면 정말 시즌 종료일 경우 수익률은 극도로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쨌든 시즌 종료가 아님을 전제한다면 결국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남죠. 10월 고점이 페이크 톱이거나 사이클이 아예 깨졌거나 시즌 종료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만약 페이크였다면 지금 이것이 마지막 피날레를 위한 기관의 고래, 개미 털기 작업이었다면 알트코인과 함께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 가겠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투자에서 제일 힘들 때는 물렸을 때가 아니라 버티고 버티다 결국 못 버티고 팔았는데 떡상할 때입니다. 진짜 개빡치거든요, 그 상황이. 지금 시즌 종료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갑자기 떡상해 버린다?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론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겠냐면 전고점인 12달러를 조금 더 넘어 14에서 15만 달러까지만 가도 2억 정도입니다. 지금보다 약 50% 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럼 페이크 톱이 아니라 피날레 없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라면 그럼 이전 사이클대로 움직이지 않을 테니 이전처럼 최고점 대비 80% 폭락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버티면서 장기 투자해버리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자산으로 확실히 자리를 얻으면서 금에 준하는 지위를 얻어 장기적인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안정적인 자산이 되는 최고의 상황이 됩니다. 페이크 톱이거나 사이클이 깨진 거라면 그냥 들고 있는 게 전략상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좀 지켜봤는데 아무리 봐도 시즌 종료가 맞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털고 나오려고 합니다. 이전 사이클 최고점들을 보면 최고점에서 떨어지면서 한 번씩 튀어주는 구간이 있는데요. 어차피 털고 나올 거라면 저런 구간에서 털고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세 줄 요약하면 비트코인 시즌 종료라고 하기엔 너무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페이크거나 사이클이 아예 깨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선 전략적으로 버티는 게 나아 보이고 만약 팔 거라면 반등이 나와줬을 때 팔고 나오려 한다 입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친구님들 모두 멘탈도 힘드시고 마음도 힘드시고 잔고도 쓰릴 텐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멘탈 잡고 내동매매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주세요. 팔 땐 팔더라도 제정신에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친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해주시면 저의 투자에 대한 관점 그리고 파이어족에 대한 인사이트 등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파이어 운동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사는 삶 한번 살아봅시다.